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재성에서 재능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재성에서 재능으로. 우리는 흔히 영재성이라는 말하고 재능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사실 재능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고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영재성 그리고 재능, 우리 영재교육에서 이 영재성과 재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재능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영재성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하고 재능에 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재성은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이고, 그리고 상당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그런 능력을 주로 말합니다. 영재성은 그래서 영어로도 giftedness라고 해요.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선물을 받은 것, 그런 의미죠. 이 재능은 그럼 뭐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재성이 개발돼서, 잘 개발이 돼서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성은 잠재된 것이라면 재능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을 주로 말하죠. 그리고 흔히 이 영재성과 대비해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주로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능력이라도 말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영재성을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 영재성은 옛날에 터만이라는 교수는 영재성 이퀄 IQ라고 말을 했어요. IQ하고 동일하게 봤어요. 이건 옛날 개념이죠. 그 후에 또 조셉 렌줄리 교수는 영재성이라는 것은 보통 이상의 능력 플러스 창의성 플러스 과제 집착력, 이 과제 집착력을 굉장히 아주 새롭게 그렇게 영재성 속에 포함시키는 사람이 이제 렌줄리 교수죠. 그런데 이 렌줄리 교수보다도 더 진일보해서 영재성과 재능을 딱 구분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가네는 캐나다 퀘벡 대학에 계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형을 우리한테 줬어요. 제시를 해줬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영재성과 재능을 딱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재성은 잠재력이고 타고난 능력이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된 기술이다. 잘 개발된, 체계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다. 예를 들면 박태환이가 수영 선수잖아요. 수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올림픽에서 금메달, 메달을 땄는데요. 자, 굉장한 능력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수영을 하는 그런 기술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박태환이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 잠재력이 있고요. 그런 잠재력을 근거해서 사실은 재능이 바깥으로 표현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능과 이 영재성은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살펴보면요. 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재성이 개발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모형을 제시할 텐데요. 그 모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재성과 재능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성과 재능의 관계. 영재성은 크게는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네라는 교수가 바로 렌줄리 교수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된 그런 모형을 제시했는데요. 이분은 영재성을 어떻게 봤냐면 네 가지로 봤어요. 지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어떤 특성, 그다음에 신체적인 능력, 이렇게 네 가지를 봤어요. 가네는 어떻게 보면 렌줄리 교수가 영재성을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영재성하고 재능을 딱 구분했어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이고 재능은 바깥으로 표현된 그런 개발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사이에.
영재성에서 재능까지 가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영재 교육, 교육과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의 과정이 있어요. 이 교육을 잘 받게 되면은 영재성이 재능이 된다는 거죠. 재능은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부를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거는 재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데요. 또 그다음에 무슨 예술을 잘해요. 피아노를 잘 쳐요. 이것도 재능입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사업을 잘해요.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능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가시적인 기술을 말해요. 그래서 잠재된 어떤 영재성에서 그게 잘 개발이 됐을 때 바로 교육을 받아서 잘 개발이 됐을 때 바로 그게 뭐냐면 재능이 되는 것이죠. 수영을 잘하는 거, 뭐 야구를 잘하는 거, 그다음에 무슨 뭐 공부를 잘하는 거, 수학을 잘하는 거, 과학을 잘하는 거, 뭐 문학을 잘하는 거, 이렇게 전부 다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중에 영재성 개발, 이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영재성을 통해서 우리는 재능을 개발한다. 그래서 모든 책들이 보면은 미국에서 나온 책들 보면요, 전부 다 talent development, talent development라고 쓰지 영재성을 개발한다 쓰지 않아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죠. 재능은 잘 개발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재밌죠. 그래서 영재성과 재능은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재성에서 재능으로 연결되는 큰 다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영재성이 재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큰 촉매가 있어요. 두 가지 촉매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우리 개인이 성격이라든지 개인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의 촉매는 사회적인 거예요. 자, 먼저 개인적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거. 자, 동기가 있어요. 뭐를 하려고 하는 동기.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기가 바로 우리의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요, 학습 동기라는 것이 교육의 과정 속에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좋은 학업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같은 것도 있어요. 동기나 성격이나 자기 관리.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것도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영을 한다거나 무슨 피아노를 친다거나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이럴 때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체적인 것 타고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 동기, 그 다음에 신체, 성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교육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촉매가 뭐가 있냐면 바로 그게 사회적인 겁니다. 이 사회적인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영재성을 재능으로 바꿀 때는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재성이 개발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건, 기회, 또 이런 좋은 부모나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면 안 돼요. 더 중요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이긴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거 뭐 네 가지 정도 있죠. 사회적인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어서 결국에 영재성을 재능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영재성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재능이 되는 게 아니죠. 영재성은 재능으로 바뀌려면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이 영향을 줘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요, 맘스 가이드.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이드해 주어야 되느냐는 거죠. 제가 항상 세 개씩 제공하는데요. ABC. A, 첫 번째. 자기 관리 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끌고 가는 사람은 아이들 동기가 약합니다. 자기 주도성이 강하려면 부모가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부모는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래야 돼요. 또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거를 잘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기 관리, 시간 관리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참 제대로 안 되면 영재성을 재능으로 개발시키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성격적인 부분.
이것도 일종의 이제 이게 훈련되기 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시간 관리, 자기 관리는 상당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격은 조금 이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격이 그래서 사실은 지구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이런 성격을 타고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 만약에 보이면 잘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그러나 이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끈기가 얼마나 있느냐, 참을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호기심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사가 있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이 만나면 그 아이가 팍팍 크는 거죠. 여러분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져서 못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작은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영재성은 잠재력이고 타고난 것이 주로라면 재능은 바로 개발된 것이다. 개발된 기술을 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재성은 크게는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면 이제 재능은 굉장히 많은 수의 재능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영재성과 재능의 다리가 있는데 영재성에서 재능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교육의 과정이다. 교육의 과정이다. 영재 교육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것이 있고 사회적인 것이 있다. 영향을 줘서 바로 영재성이 재능이 되는 것이다. 영재성이 많아도 아주 타고난 능력이 많아도 숨겨진 채로 그냥 있으면 개발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재성은 개발해서 재능으로 바꿔주시고 그 재능을 더 개발해서 타고난 그런 능력, 타고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관리, 시간관리 같은 거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성격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